자, 19차시 우리 교과서 76에서 79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단백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핵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능은 피부, 근육, 혈액 등 사람의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화학 반응을 조절해서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자체가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요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은 이 케라틴 단백질로 이제 머리카락을 이루는 것도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적혈구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마이오신과 액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간에는 글라이코젠 합성 효소와 요소 합성 효소 등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들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에서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이 아미노산이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약 20종류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통된 구조는 중심에 탄소가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그리고 수소 원자, 격사슬 등이 이제 결합된 구조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통합과학 원 수준에서는 이렇게 분자식까지 곁들어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구조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아미노산끼리는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정도 기억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어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긴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이 폴리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개가 연결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구조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단백질의 형성을 보면은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와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와 pH에 의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며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그 기능을 상실하죠. 그래서 고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위험한 이유가 이제 고열이 되면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이 상실되게 되면 이제 생명 활동이 지장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잘 유지해야 되는 고열이 나는 경우에 온도를 다시 낮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단백질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변형을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 과정을 모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요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 사이에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이제 결합하는 이런 형태고요. 이처럼 긴 사슬 형태로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얘네들이 또 뭉쳐가지고 이제 특정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헤모글로빈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각종 효소나 호르몬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핵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핵산은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쓰고요. 핵산의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혹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러니까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 규칙에 맞춰서 합성하는 거죠. 그런 거에 관여를 하는 게 핵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5탄당, 당을 중심으로 인산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이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기본 단위체가 되겠습니다. 모양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해서 안 해놨네요. 요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죠. 중심에 당이 있고 이제 인산과 염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녀석이고요. 이 중심에 있는 당이 디옥실라이보스면은 DNA고요. 그다음에 라이보스면은 이 첫 글자를 따서 RNA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디옥시는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부족한 뭐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라는 말이 듣셨죠. 아까 단백질에서도 그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고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긴 사슬 모양으로 쭉 연결된 게 폴리펩타이드였죠. 마찬가지로 이제 폴리가 붙었으니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뉴클레오타이드와 이거 오타네요. 다시 고쳐 놓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는 당과 인산 사이에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되고요.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오타가 많네요. 미안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한 핵산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핵산의 종류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디옥실라이보스가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DNA가 있고요. 여기서 요 첫 글자를 따서 D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핵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보스가 이제 당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제 RNA가 있겠습니다. 근데 DNA하고 RNA의 이제 요 염기 부분에는요, 공통적으로 이제 가능한 게 세 가지가 있고요. 차이가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뒷단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DNA의 염기에도 존재할 수 있고 RNA의 염기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타이민하고 유라실은 각각 DNA, RNA만 있는 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D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RNA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뒷단원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고요. 그다음 염기 사이에는 이제 수소 결합을 하는데 이제 상보 결합이라고 하여서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민하고 그리고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타이민하고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는 유라실과 결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여기 보면 사이토신들은 다 구아닌하고 CG 혹은 GC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데닌 팀하고는 타이민하고 DNA는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타이민 대신에 이제 유라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보면 이제
DNA는 이중나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입니다. 그 DNA는 중심에 당에 디옥시라이보스가 있는데요. 디옥시라는 것은 산소가 한 개 적은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얘는 라이보스가 이제 당 위치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둘 다 이제 당과 인산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염기들이 이게 한 가닥이 있으면은 RNA이고요. 이게 두 가닥이면은 DNA가 되겠습니다. 이중나선 단일 가닥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핵산 DNA와 RNA는 공통적으로 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체로 하는 이런 녀석이고 유전 정보를 저장 그리고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이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되겠죠. 단백질과 함께. 그래서 이제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단백질과 그다음 핵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